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시장에서 과거에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충격적인 1인 가구의 청약 당첨 비율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30대가 과거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영상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쇼킹 부동산 신간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가 출간이 됐습니다. 이 서적은 2년 전에 출시됐었던 쇼킹 부동산 원 아파트 교과서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뒀었고, 특히 앞부분에서는 집값 과열 거품 및 집값 하락 경고를 했었는데 실제 집값은 하락한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부동산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는 지금 시점에 부동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리고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그리고 변경된 부동산 제도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18일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약 특공 당첨자 70% 1인 가구래요. 4인 가구 비중 더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기사 내용을 잘 봤더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라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1350명 가운데 956명은 1인 가구로 나타났대요. 이는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까지 집계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도 전체 174명의 58%에 해당되는 101명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1인 가구 당첨자 비율이 더 많다고 50%를 넘는다고요? 그것도 지방도 아니고 서울 민영 분양에서 이게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도 블로그에서 간간히 소식을 들었어요. 1인 가구인데 휘경자이 디센시아 당첨됐어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당첨됐어요. 물론 그때도 1인 가구가 당첨됐다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일지는 몰랐습니다. 민영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요, 먼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고요, 소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게다가 청약 신청자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600만원 이상의 저축액 갖춰야 되고, 결정적으로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 자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특별공급에 1인 가구는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에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개편이 되죠. 그렇게 바뀐 제도는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 안에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뀐 거예요. 그리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에 걸렸던 사람들도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정책으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특별공급 기준이 세 가지로 바뀌게 되죠. 먼저 소득 요건 130% 이내에 우선 공급 50%가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20%가 소득 기준 160% 이하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소득 기준 130% 이하, 160% 이하 탈락자와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물량 30%가 전체 추첨제로 진행이 됐었죠. 자, 솔직히 개편 당시에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잡을 지푸라기는 있을까요? 왜냐면 이 당시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이 수십 대 1은 기본이었어요. 수십 대 1이 뭐예요? 수백 대 1까지도 흔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소득 제한 완화된 인원까지 합치면 더욱더 늘어나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겠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1인 가구에 열어놓는다고 한 것은 솔직히 이 사람들이 당첨되기보다는 그냥 가능성만 열어놨다는 개념이었고, 이 사람들 보고 야, 무작정 집 사지 말고 이거라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도 급락세가 시작되고요, 청약 수요도 뚝뚝뚝뚝 끊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 4인 가구하고 1인 가구가 청약에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휘경자이 디센시아였어요. 전용 59 B타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7.6대1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이거 1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서울의 역세권 대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라 하는데 한 자릿수가 나왔다. 와. 자, 근데 59 B타입 생애 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47대 1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1인 가구가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지난 부동산 급등을 지켜본 30대가 지금 과감한 결정을 한다는 뜻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엔 지금이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정말 많이 해보지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계시고요. 신혼집 마련하려고 접근한 분도 많은데 투자 목적보다는 확실히 신혼집 마련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내 집 마련한다고 청약한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현재 40대, 50대의 내 집 마련 과정과 30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70, 80 세대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 빌라 전세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경기도 소형 아파트나 서울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옮겨가죠. 왜냐면은 빌라에선 자녀 키우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이동한 다음에 계속해서 몇 번 전세로 살다가 청약이나 기존 주택 마련으로 내 집 마련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그래서 결혼 10년차 부부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내 집 마련에 나선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신혼 전세는 옛말, 세 쌍 중 한 쌍은 집 사서 결혼 전부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흔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72.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에요. 더 또렷해진 아파트 현우 현상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혼집이 빌라가 당연했지만 지금은 신혼집이 아파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게다가 요즘 빌라 전세 사기 문제도 더욱 아파트 선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신혼집을 마련을 앞둔 분들이 괜히 전세 사기 당하지 말고 집 사서 결혼하자. 자, 근데 솔직히 이게 아파트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금이 갖춰져야 매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은 돈이 부족하니까 청약으로 가자. 왜냐면은 청약이라는 건 중도금 대출을 활용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를 더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 젊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분양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의 추첨제 비율이 60%나 되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면적 같은 경우는 추첨제 비율이 100%나 됩니다. 이 추첨제 비율이 어떤 뜻이다? 추첨제에서는 1인 가구나 4인 가구나 무주택자면 모두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인 가구 당첨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3, 4인 가구가 다시 적극적으로 분양시장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요. 쇼킹 부동산 구독자분들도 요즘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보유자금 1억 5천 정도 되는데 신혼집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금 2억 정도인데 신혼집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이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정도 보유자금에다가 뭐 특례 보금자리 최대한 끈다 하더라도 솔직히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을 마련하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기는 하는데 솔직히 청약 경쟁률이 낮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이제 다른 방안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 추천. 그래서 보유자금 2억 이하는요, 저는 일단은 뉴홈 나눔형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장점이 뚜렷해요. 일단은 LTV 80%, 최대 5억 한도로 고정금리 저리 대출이 됩니다. 또한 분양가가 가장 저렴해요. 주변 시세 대비 70% 이하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창릉지구도 5억대에 분양이 됐죠. 자, 그래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유자금이 많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외벌이 부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자, 올해는 남양주 왕숙에서 많이 공급이 됩니다. 현재 정부 계획을 보면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눔형 같은 경우는 남양주 왕숙에서 900호 가까이 공급이 되고요. 이제 마곡하고 마곡 택시 차고지에서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게 SH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어떤 모델로 나올지는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서는요, 나눔형을 통해서 왕숙 2지구에서 800호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올해는 그래서 이제 왕숙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장지구나 계양지구나 아니면은 이제 왕숙지구나 뭐 다양한 지역에서는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정부가 이거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 그리고 30대 분들한테는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설픈 외곽 지역 매수보다 훨씬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1인 가구 당첨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와, 진짜 1,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가 그만큼 청약시장에서 이탈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은 알짜 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3기 신도시에서도 그렇고 좀 청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쇼킹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하루 20분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